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1시간만 자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회사에 와서 이렇게 빠르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우리나라 시간을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물론 뭐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강도 이런 정도는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관망세로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WHO에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그다음에 그 모더나 CEO도 발언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좋진 않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6인에서 4인으로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라든지 뭐 기존에 있었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 요소가 좀 있겠고, 반대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는 또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고, 제가 그래서 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어제는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이 한 4종목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빅 종목 결과 간단하게만 보면은 제가 이제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이 오히려 개속성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로봇 관련된 주들은 이제 급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된 주들이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유진 로봇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삼성전자에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런 재료들은 추후로도 좀 구체화된 재료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뭐 실적이 없는 곳들, 적자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버티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고 삼성전자에서도 사업부에 대한 뭐 명확한 계획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뭐 우상향, 뭐 1년, 2년 두고 본다면 당연히 로봇 관련된 주, 항공우주 관련된 주도 좋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 좀 현실에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좀 기술화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인포뱅크와 에이테크 솔루션이 실적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말씀드렸던 딱 두 곳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날에도 큰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신고가 흐름이 있고 뭐 급등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초에 11%까지 급등을 했었고, 제가 이때 이제 매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어떻게 딱 시간이 그래도 맞아서 저는 어쨌든 매도를 하겠다. 왜냐면 전고점을 뚫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뚫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현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도 보면은 핑거도 그렇고 최근에는 어쨌든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장초에 급등을 하고 바로 이렇게 또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신규 진입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PC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명히 큰 시세를 줬죠. 큰 시세를 주고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덕전자가 어쨌든 그 증설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근데 3차 증설이기 때문에 이미 1, 2차 증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만큼 또 큰 시세를 줬고, 지금 사실 횡보 구간인데,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는 지난 이번 달 말이었죠. 이번 달 말에 시세를 주는 큰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좀 증설이었었던 거고, 지금 이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설 공시 이후에 이틀 뒤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과 좀 대덕전자는 흐름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어저께는 어쨌든 거래량이 제법 실린 양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횡보를 거쳐서 지속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실적 기반 주기 때문에 좋게 보고는 있지만, 현재 증시가 좋지 않아서 어쨌든 뭐 당장의 급등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지금 21선은 약간 이탈한 상태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횡보하는 흐름 보이면은 20선 터치하고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웨인이 거의 많이 팔았죠. 웨인이 많이 팔았고 프로그램 매매가 한 110만 주 정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JP모건 컨퍼런스 제가 어저께 이제 별표까지 이렇게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컨퍼런스를 작년에도 제가 이 종목 이면 참석,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네오이뮨텍이라든지 나이백이라든지 매드팩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ABL 바이오 다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비대면 참석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머크사와의 그런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한테 상한가까지 갔었고 20%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특히나 대면 참여하고 부스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캡처해 놓고서 여기에 관련된 곳들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큰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 확진자 수는 5,567명이고요. 현재 코로나 라이브 6,700명, 그러니까 7,000명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할 것 같다는 그런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죠. 17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기사화돼서 구체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당연히 그 재택치료 관련된 주라든지 증증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저께도 비트컴부터나 인성정보가 장초에만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들 변동성 있게 왜냐면 그런 것들은 사실 실적주는 아니잖아요. 이것 역시도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도 오후 10시 그다음에 그 인원은 4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겠죠. 하지만 예전만큼 큰 조정폭은 아니고 이미 다 예상된 문제고 결국에는 뭐 어쨌든 재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이것도 재료 소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점점 그 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확진자 처음에 7,000명 나왔던 거와 이렇게 예상되는 7,000명 나온 건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 정도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우존스 나스닥도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한 1.14%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흐름 이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엔디비아 정도만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빅수 지수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한 28%, 30% 정도까지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1.4%,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을 했고요. 뭐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 소폭 상승했네요. 한 1.8% 정도 상승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어쨌든 테슬라 CEO인 뭐 일론 머스크의 매도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쨌든 유동성 자체를 좀 어떤 현금 비중 쪽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나 이런 것들은 뭐 큰 특별한 호재는 없다. 어쨌든 FOMC 회의가 마무리되면 그 리스크 해소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엔 1월 달에 조금 그래도 신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뭐 이걸 좀 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9시 뉴스 중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일단 결국에는 뭐 위중증 1,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택치료 관련된 주 여전히 뭐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테마주잖아요. 테마주고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해서 분명히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뭐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저께 새벽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첫 사망자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저께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WHO 모더나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했다. 그래서 또 부스터샷이라든지 백신 사직의 재현, 우려 이런 것들 좀 언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백신 관련된 주라든지 건강 치료제 관련된 주들 당연히 뭐 상승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머크,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정도 어저께 1%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비트 두나무 뭐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재료죠. 그래서 저도 올해 4월달, 5월달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그 당시에 신고가를 돌파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조정을 오래 받고 최근에는 빗성 관련된 주, 뭐 비덴트라든지 위지트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매기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런 기사가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하나투자증권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 하지만 뭐 지속성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두나무 상장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5G 장비 공급을 했다. 그래서 5G, 6G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서 어저께도 크게 안 빠졌죠. 크게 안 빠지고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조금씩 횡보할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것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신규 리포트들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게 바이젠셀이나 보령제약, 매드팩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참여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머크사와의 협업인데 국내 최초이자 대전항 민상 3상 기준으로 최초로 무상 제공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있겠죠. 어저께 상한가 갔다가 20%로 빠졌지만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이제 사업 가치 주목. PSK도 저번 여러 번 다뤘던 반도체 기업이죠. 관련돼서 이제 지주회사인 PSK 홀딩스도 매출이 괜찮다, 흑자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도체주 전체에도 좋은 영향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아침에 좀 볼만한 종목들은 어쨌든 비트컴퓨터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시세를 줬죠. 시세를 주고 이렇게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여전히 전체 5일선, 21선 위에 올라와 있고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 인성 정보보다는 비트컴퓨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동제약도 지금 시혜가도 괜찮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장초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나머지 메디아나 바이오니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메디칼은 사실 어저께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쉽게도 이제는 좀 상승하기가 쉽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위부터 30위까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보통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체크해 놓는데, 여기도 보면 대원제약, SCM 생명과학, 아이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SCM 생명과학도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에코캡, 리비안 전기차. 리비안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4%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올해 전기차 픽업 트럭으로 선정이 됐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에코캡도 장초에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다시 급락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매드팩토, 셀로메드 이런 것들 어쨌든 다 제약바이오인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각각의 재료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쨌든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스코라든지 이렇게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정해진 학회들,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미 다 예상되어 있는 것들, 이제 기사가 쏟아지는 것들은 2주 전, 3주 전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고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미리 매집을 해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일동제약, 그다음에 나이백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게임즈도 게임 관련된 주는 다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소형 넷게임즈가 올라가긴 했지만 특별하게 신경 쓰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응의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매수해 놓는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GM팜텔, 일동홀딩스 이런 것들 결국엔 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어저께 굉장히 강했잖아요. 한 20종목 정도가 상승률 3위 안에 30위 안에 들었다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성신량에도 이제 유진기업, 이틀 전에는 동양으로 M&A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엔 또 유진기업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재료 소멸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로봇 관련된 주 유진 로봇 정도만 버텨줬고 나머지는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 하나투자증권도 단기 재료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세 섹터 정리해보면 제약바이오가 10개, 코로나 제약 관련된 주가 한 4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단 오늘도 어쨌든 좀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 새벽 한 2, 3시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